안녕하세요. 네, 두 사람 TV 안준호입니다. 예, 어제 아침에 좀 비가 왔는데 그 비가 그치고 해가 뜨네요. 호랑이가 장가가는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궁금한 거 물어보시라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저희 페이스북에 친구분 중에서 어떤 지인께서 저에게 그 질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오늘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그 SMB님, 민님이라고 할게요. 민님. 민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좀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교회, 너도 나도 카페 하면 된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여전히 희망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다면 혹은 아니라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신데요. 커피를 하는 사람이니까 또 그 안에서도 더 이렇게 친근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은 이렇게 홈 바리스타라고 그러죠. 집에서 그냥 자기가 바리스타 바를 꾸며서 하신 분들은 홈 바리스타를 하는데, 웬만한 홈 바리스타들은 웬만한 카페들보다 더 잘합니다. 왜냐면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그 장비에 대한 열정과 또 생도 원두에 대한 열정이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아는 민님도 그런 어마무시한 분 중에 한 분이시고, 카페 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진 그런 유저세요. 사실 이런 분들이 질문하면 좀 두렵죠. 왜냐면 저희 같은 프로 바리스타들, 프로 바리스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업자들, 커피하는 업자들은 사실 그렇게 한 가지 딱 하기 쉽지 않거든요. 왜냐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핑계긴 하지만. 그리고 또 카페를 운영한다는 게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 애호가로서 커피를 즐기는 것과 카페 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커피 서비스를 내리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질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요, 카페에는 폐업률이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폐업하지 않고 문을 열어놨는데 사실은 폐업한 것과 방불한 그런 카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는 카페가 한 10개 중에 9개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2년 사이에. 근데 그 가운데서 오픈되어 있는 카페들 중에서도 한 반 이상은 제가 볼 때는 그냥 접지 못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카페라는 거는 사업이잖아요. 그거는 돈을 투자를 하고 그 돈을 투자를 해서 몇 년 동안 했을 때 그 투자한 돈을 다 회수한다는 개념은 사실 요즘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투자를 해서 이걸 가지고 내 생계가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 투자비에서 내가 이자 같은 것도 내고 또 대출 받게 되면 또 그것을 상환하면서 조금씩 빚을 갚아갈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런 고민들은 돈이 많은 분들은 전혀 이 얘기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돈으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그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잘할 수 있도록 전문가랑 상담하면 됩니다.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예, 근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카페도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요즘에는 카페들이, 옛날에는 제가 2010년도에 이 백석동에서 커피 마을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 동네 카페가 많지 않았어요.
작은 카페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은 카페들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의 트렌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대형화가 아주 요즘에는 뭐 트렌드입니다. 그걸 트렌드라고 말하긴 그러겠지만, 그래서 카페도 큰 카페가 아니면 되기가 어려워요. 스타벅스 계속 생기잖아요. 스타벅스 옆에 스타벅스 옆에 스타벅스 옆에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작은 카페들은 사실은 생존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고요. 또 요즘에는 또 다양한 컨셉의 카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목원이랑 결합한 그런 형태의 카페들도 생기고요. 또 이제 휴양지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펜션과 같이 더불어 하는 카페들도 생기고, 또 공방 체험을 같이 할 수 있는 카페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볼 때 야, 이 카페 좋다 그러지만, 그 카페 좋다라고 얘기했을 때 뭐 일반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거를 다 돈으로 치환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난이 아닌 거죠. 그게 그럼 우리가 국도에 가다가 옆에 보는 아주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세팅되어 있는 뭐 평수만 하도 거의 한 1000평 정도 되고, 거기에 이제 뭐 펜션과 뭐 카페가 돼 있고, 요즘에 그게 트렌드인데요. 그런 카페를 만들려면 못 줘도 돈이 뭐 수억이 들어가면 수억이 뭡니까? 뭐 웬만한 돈 갖고 되지도 않을 정도로. 그럼 그거 누가 하느냐?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자신이 가진 모든 전 재산을 털털 털어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사실 카페 교회를 처음 시작한다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마인드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민님 같은 경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투자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고립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딱 그 결판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카페를 한 번 정도는 작게 시작해 보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카페 교회를 해도 되느냐? 우리 민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문이 그거거든요. 뭐 이런 때 사람들이 카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카페는 추천할 만하냐, 카페 교회는 추천할 만하냐 했을 때 저는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죠. 그동안에 카페 교회를 했던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카페를 접고 다른 방식으로 바꾸신 분들도 있어요. 뭐 저마다의 스타일이 다르니까 그걸 뭐라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게 실패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카페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분이랑은 이 카페 교회, 카페와는 좀 안 맞았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먼저 말하자면 교회는 저는 앞으로 교회는 신앙생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뭐 목사 이중직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는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교인들이 헌금을 내서 목사는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만 증거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받고 생활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뭐 자녀들을 유학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는 다 지나갔어요.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전 꼭 그게 옳은 일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목사가 그렇게 교회에서 주는 돈을 받아서 마치 지금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분은 제 아드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바른 것인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기 성도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천막 짓는 일을 했잖아요. 텐트 메이커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교회는 신앙만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이 생활이 되고 또 생활이 신앙이 돼서 그러면 그 신앙 생활 공동체에서 필수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목사도 일반 신자들과 똑같이 생활을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민니 같은 경우에는 카페를 하게 돼서 한 1년 정도 열심히 하면 세팅이 될 거예요. 한 사람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냐면 실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카페를 통해서 어떤 일이 가능하냐면 한 명의 그 직장인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일자리 창출이죠. 그러면 그 사람을 뭐 교회 청년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같이 사역을 하는 전도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동역의 개념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평신도와 어떤 목사 이런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일하는 거죠. 지금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2명이랑 같이 일하거든요. 청년 한 명은 저랑 커피마을에서 매니저를 일하고 있고 또 한 명의 친구는 제가 새로 시작하는 모코다의 매니저로 지금 가서 1호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교회가 신앙생활 공동체라고 했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은 카페 모델이다. 카페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저는 교회는 선교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랑 선교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한민국은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복음이 필요한 종족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종족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종족이죠. 그거는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를 안 믿고요.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예수를 안 믿고요. 예. 민님, 제가 하는 말에 동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목사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힘을 믿죠. 예. 자기의 교회의 자리를 믿죠. 그거랑 예수를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인데, 과연 지금 한국교회 목사들이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라면 뭐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싫어하는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싫어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의 길이 막힌 거예요. 전도의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는 다가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카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카페를 문을 열면 손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옛날에는 뭐 전도도 할 생각도 맨 처음에는 했지만, 근데 뭐 한 달 만에 그 생각 없어요. 벌써 10년을 했으니까요. 이게 불가능한 거구나라는 걸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친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먼저 카페를 통해서 친구가 되고, 친구 가운데서 인생 상담을 하는 분이 있으면 인생 상담을 해주고요. 아니면 무슨 그 창업 상담은 창업 상담을 해주고요. 아니면 뭐 자전거 타기, 아니면 뭐 오토바이 타기, 아니면 목공 이런 거 하면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줘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소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게 어느 순간에는 그분이 신학적인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 와라. 왜 교회에 나오라는 얘기 안 하냐 그러면 그럼 나와라. 근데 나오라고 하면 삐져갖고 여기 카페도 안 올 것 같아서 그랬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 가운데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그러면 이번 주부터 나와라.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이번 주가 되면 또 나오기 쉽지 않으니까 지금 결정을 하고 이번 주에 나와라. 나오는데 우리 교회 커피가 맛있고 그리고 밥이 맛있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좋다. 그러니까 와라. 오면 그 자체로 힐링이 될 거다. 그런데
목사가 설교를 못하니까 설교는 기대하지 마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설교가 굉장히 변질돼서 설교를 잘한다는 게 잘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항상 저 스스로 얘기할 때 난 설교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혹시라도 내 설교를 자신들이 들었던 설교의 기준이 돼서 얘기하고 또 그걸 기대했다가 와서 실망할까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 교회는 저는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 교회는 항상 코이노니아죠.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맨 처음에 1시간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게 됐는데요. 한 6시 반 정도 됐는데 아내는 7시 반에 퇴근을 하는데 아내가 와야지 밥을 주는데 살짝 배가 고프잖아요. 뭐 5시 반 이렇게 되면. 그래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우리 그 당시에 숲을 걷다 라오는데 숲에 오던 아이 한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끓여 먹기 좀 민망해서 야, 너 저기 라면 먹을래? 그랬더니 자기 먹는데요. 그래서 야, 너 근데 집에 가면 누구 없어? 그랬더니 집에 아무도 없대요. 그 엄마 언제 오셔? 그랬더니 엄마 밤 늦게 오신다고. 어차피 그럼 가서 혼자 먹어야 되네. 그랬더니 혼자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 그러면 나랑 같이 라면 먹자. 그래서 라면 끓여서 둘이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라면 교가 한 5명으로 늘어나게 됐고 라면을 먹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야 우리 커피 마실래?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커피 만들고 커피 마시려면 또 30분에서 1시간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끝날 때쯤 되면 제가 야 우리 산책 나갈래? 산책 나가고 산책 나갔다 들어오면 조금 출출하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고구마 삶아 먹을까? 그러다 보면 한 6시, 5시부터 라면 끓여 먹기 시작해서 뭐 저녁 10시가 되는 거예요. 뭐 10시에 다시 또 치킨 시켜 먹고 완전히 폭식 클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이 찌긴 했지만 그 가운데 코이노니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교육이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교회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리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삶 가운데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같이 우리 1시간 학교 할 때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랑 저랑 제 아내랑 같이 사랑방에서 잔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한 구석에서 쪼글쪼글 자고 그러는데 자다 보니까 새벽 3시에 막 서로 막 부둥켜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들이 왜 저러나 그랬더니요. 그 새벽까지 같이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모님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생활 그렇게 막 안 된다 막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목사들이 설교 100번 하는 것보다 정말 사모님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한번 얘기해 주는 게 이게 더 강하다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희 교회 교육부장은 사실 제 아내입니다. 예, 삶 가운데서 하죠. 우리 민님은 잘 아시겠지만 파커 팔마가 얘기한 그 교육하기 그거 아니겠습니까? 삶 가운데서 교육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카페를 시작하면 이게 다 돼요. 그래서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카페의 한쪽 공간에 사랑방 같은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를 게스트하우스로도 하고 때로는 그 민님께서 거기서 주무시면서 또 기도도 하고 또 게스트가 오면 또 게스트하우스 역할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네 번째로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는 카페 교회가 모든 사람들의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카페에 적합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누가 카페 교회 해도 돼요? 이게 물어봐서 오면 테스팅을 해요. 이 사람이 카페를 해도 될 사람인가 안 해도 될 사람인가. 근데 카페를 해도 될 사람들이 많진 않죠. 예. 내추럴 본 바리스타들이 있어요. 민님은 제가 아는 내추럴 본 바리스타시니까 웬만한 바리스타들보다 더 잘하지 않습니까? 한국 커피의 가장 트렌디한 것을 저는 민님이 감당하고 커버하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민님 같은 분은 꼭 해야죠.
민니 같은 분이 안 하면 사실은 이 카페적인 손실이고 또 한국교회의 손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님이 카페를 하시는 거는 적극 찬성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합하진 않아요. 그러나 커피 한 잔을 만들고 그 커피를 나누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익숙한 분이라면, 또 커피를 만들고 마시는 일에 익숙한 분들이고 또 그런 기구들이 이미 있다면 카페 교회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커피를 마셔본 적도 없고 카페를 다니지도 않고 커피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자기 집에 카페를 만들어 먹는 기구가 없는 분들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해답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으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카페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저는 좀 창의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에 카페도 다변화 시대거든요. 굉장히 많은 트렌드들이 있어요. 이미 카페 안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컨셉으로 시작을 해서는 사실 굉장히 이게 망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셉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객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객단가. 그 객단가를 높이는 건 예를 들면 커피 한 잔 팔아서 한 8,000원, 7,000원 이거 괜찮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커피는 싸게 팔아. 커피 한 3,000원, 3,500원 이렇게 팔거든요. 아이스도 더블샷을 해서 그렇게 싸게 파는 거죠. 그렇게 팔고 아이스크림을 팔고 와플을 팔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사람이 왔을 때 객단가가 3,000원에서 10,000원까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한 3, 4인이 온다. 만약에 와서 이 풀코스를 다 하게 되면 2, 3만 원이 찍게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객단가를 높이는 거. 지금 모코다 같은 경우는 객단가가 거의 8,000원, 9,000원 그 정도 하거든요. 이 객단가라는 건 한 번 결제할 때 사람들이 결제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래서 코로나 기간이지만 지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이 이 단지 내 카페한테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시국에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빌딩 안으로. 그러니까 많은 상가들과 또 아파트 단지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 상가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런 데가 조금 월세가 비싸지만 그런 데 공략하십시오. 그리고 민님 저를 찾아오십시오. 카페 교회 런칭할 수 있는 꿀팁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카페 교회가 한국 교회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카페 교회에 하고 계신 목사님들은요, 그 가운데 있어서 근근히 버텨나가시고 또 그리고 적어도 생계적인 문제들은 자신들이 잘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봐요. 남에게 손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저는 모든 일은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님 지금 제가 알기로 부목사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이제 올해나 내년 정도에는 결단하셔서 우리 민님만의 카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마 저보다는 10배는 더 잘 되는 카페를 하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축복해 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저는 요즘에 유튜브 찍는 것밖에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 유튜버가 된다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저도 구독, 좋아요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더 하나하나 컨텐츠 만들 때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사람 TV 안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